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병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놀랍게도 8,000km 떨어진 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동의 포화가 어떻게 우리 동네 병원의 주사기를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1에서 2주 후 진료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주사기가 떨어져서 말이죠. 수술용 생리식염수도 바닥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정형외과는 의료기기 공급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사기와 수액 세트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제까지 200개씩 주문하던 일회용 주사기가 갑자기 품절이래요. 배체품도 없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3ml 용량 주사기는 벌써 한 달째 입고가 안 되고 있어요. 환자들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당뇨 환자 김모 씨는 인슐린 주사기를 구하려고 약국 5곳을 돌았는데 모두 품절이라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투석 환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투석에 사용되는 혈액 튜브와 투석액이 부족해지면서 다음 주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인데 말이죠. 약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방약을 포장하는 약봉투마저 주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물약통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의료 소모품 품절 사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사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제조 공장이 파업을 했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놀랍게도 나프타였습니다. 나프타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연결고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프타란 원유를 점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냥 기름 찌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나프타가 현대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나프타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이런 것만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주사기, 링거백, 수술용 튜브, 혈액백, 카테터, 수액 세트, 심지어 수술할 때 쓰는 일회용 장갑까지 사실상 모든 의료 소모품이 이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플라스틱만 약 850만 톤에 달합니다. 한국만 따져도 연간 의료용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12만 톤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개의 주사기, 수십만 개의 링거백이 소비되는 셈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프타, 즉 중동의 석유인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지역 석유화학 공장들이 하나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쟁 지역 인근의 정유소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생산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크게 낮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데 보험료가 5배 이상 뛰면서 선박 회사들이 운항을 꺼리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의 나프타 수출량이 전년 대비 3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나프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제 나프타 가격은 톤당 580달러에서 9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60%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한국은 나프타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나프타 공급이 끊기자 전 세계 플라스틱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생산비 급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대형 의료기기 공장은 원료비가 기존의 3배로 뛰었는데 같은 가격으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연간 한국에 공급하던 주사기 물량만 8억 개였습니다.
태국의 주요 의료기기 공장들도 연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동남아시아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겁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와 같았습니다. 중동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자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그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병원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무려 95%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요 의료기기의 80%를 동남아시아 단 3대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만 수입합니다. 마치 목줄이 잡힌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장이 동시에 멈추면 한국 병원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인 거죠. 다리가 하나뿐인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결입니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의료 공급망은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만 올인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른 나라는 멀쩡할까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도쿄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공급망 다변화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의료기기 공급업체를 15개국에 분산시켜 놓았고 각 공급처별로 최소 3개월분의 비상 재고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즉시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번에 동남아시아 공급이 끊기자 일본은 즉시 인도와 멕시코의 대체 공급처를 가동시켜 2주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의료 물자 공급 안정은 국방과 같은 수준의 국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더 근본적인 해법을 택했습니다. 아예 자체 생산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핵심 의료기기는 자국에서 생산하니 해외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영국도 55%의 자체 생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주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핵심 의료 물자는 반드시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왔던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반면 한국은 자체 생산 비중이 고작 5%입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급처 다변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입이 더 싸다. 국내 생산은 비용 대비 효율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발표와 현장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화가 나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수급에 큰 문제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내일 수술할 주사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했을까요?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회용 주사기 가격은 지난달 대비 400% 급등했습니다. 수술용 장갑은 600%, 링거백은 무려 800%까지 올랐어요.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 내놓으면 손해인데 왜 팔겠냐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 가격 폭등 상황을 기억하시죠?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산된 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걸까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정가 500원짜리 일회용 주사기가 5,000원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한 의사는 동료들끼리 개인적으로 의료용품을 나눠 쓰고 있다며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냐 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수술 예약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수술을 미루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개인 돈을 모아 비싼 값에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소규모 의원들은 대형 병원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구매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남은 물량마저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경기도의 한 소아과 원장은 예방접종용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서 예약된 영유아 접종을 전부 미뤄야 했다. 엄마들이 울면서 전화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상황도 위태롭습니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수혈에 필요한 혈액백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형 교통사고라도 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가 비축 물량 방출부터 시작했어요.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의료용품들을 병원에 긴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축 물량으로는 2주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축량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난 거죠. 참고로 일본의 의료용품 국가 비축량은 6개월분, 독일은 4개월분인데 한국은 고작 2주분이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비상비축이 2주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각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새로운 공급처 확보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이미 베트남의 한 의료기기 업체와 긴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주부터 물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도의 상대 업체와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업체의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여 의료기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 대책입니다. 정부는 핵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3에서 5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의료기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해외 공급처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체 루트를 가동하는 시스템이죠. AI를 활용해 전 세계 공급망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도 의료 안보라는 개념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식량 안보처럼 의료 물자 공급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만성질환자들은 평소보다 약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처방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 혈압계 등 개인 의료기기도 예비용을 하나 더 준비해두세요. 가정용 응급처치 키트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독약, 밴드, 거즈, 체온계 등 기본적인 의료용품은 항상 비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사재기가 모이면 결국 전체 공급난을 더 악화시킵니다. 필요한 만큼만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의 의료용품 수급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전쟁이 석유를 멈추고, 석유가 플라스틱을 멈추고, 플라스틱이 주사기를 멈추고, 주사기가 병원을 멈추는 이 도미노 같은 연쇄 반응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시에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건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자동차를 못 만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의료 공급망이 무너지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국 병원을 멈출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죠? 나프타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단순한 의료 물자 부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취약한 공급망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 한 분에게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